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목과 허리 통증.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일상도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지금 우리의 척추와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바로 자도 1분, 우측으로 돌리도 1분, 좌측으로 돌리도 1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또 조금 걷다가 거기 밤잠을 설치. 그러면 근데 찔룩찔룩찔룩 하더라고 왼쪽이. 이 방에 없으면 계단이나 걸어갈 때 한쪽 쏠리보더라고 몸이 이렇게. 허리 통증은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근골격계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단순한 근육통으로 시작되지만 척추 협착증이나 퇴행성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통증만 줄이는 치료를 넘어 몸의 균형과 회복까지 함께 고려하는 의학과 한의학 통합 치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의 의학과 한의학 통합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증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처음엔 허리만 뻐근하게 아프다가 심해지면 아침에 세수하려고 숙일 때나 머리 감으려고 허리 구부릴 때 통증이 확 옵니다. 화장실에 앉아 힘주기조차 어려운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이 눌러지면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오면서 땡기고 저리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함께 옵니다. 척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걷다가 아파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는 간헐적 파행이 특징이고요. 척추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퇴행된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아프시고 조금씩 움직여서 풀어드리면 점차 호전되는 양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병에 따라 증상이 전혀 다르고요. 근육이 긴장되어 일시적으로 아프신 경우도 있고 심한 단계까지 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연히 참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부터 평가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 치료라고 하면 흔히 한 가지만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초음파로 손상 부위를 정확히 보면서 약해진 인대와 힘줄에는 프롤로 주사로 재생을 촉진해드리고 협착증으로 통로가 좁아지거나 수술 후 흉터 조직에 들러붙어 척추신경이 저림과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경 주변에 정밀하게 약물을 주입해 유착을 풀어주는 하이드로 다이섹션, 즉 신경 유착 박리술도 함께 적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침, 약침, 추나로 뭉친 근육과 틀어진 척추 균형을 잡아드리고 염증과 순환을 돕는 한약도 함께 처방해드려요. 한 사람의 의료진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치료 시점과 조합을 환자분 상태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해에서부터 긴 시간을 달려 병원을 찾은 주영우 씨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한동안은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날이 많아지면서 병원으로 오는 길조차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 이후 조금씩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일어설 때 절뚝거리던 증상이 완화되면서 걷는 데 대한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2월 10일까지 공장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제가 재관시입니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는데 빠를 이 노타가 허리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뜨끔하던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그러면 근데 이 찔룩찔룩찔룩 하더라고요, 왼쪽이. 지팡이가 없으면 계단이나 걸어갈 때 한쪽 쏠리보더라고 몸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좀 내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게 좀 빨리 나서야 앞으로 한 10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 가지니까 자꾸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제가 또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영우님. 오늘 오실 때는 오시는 길이 좀 어땠어요?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아, 그렇다, 그죠. 멀리 김해에서 오시는데
제가 처음에 만나뵀을 때는 진짜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하고 오셨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통증이라거나 걸을 때 그런 통증이라거나 지금 좀 어떠세요? 지금 아침 일어나 운동 가면은 좀 절룩거리는 게 없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치료돼서 졸업하고 이제 끝입니다는 아니에요. 계속 조금 관리하시고 척추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이어서 허리 쪽에 프롤로서 치료랑 한의학적인 치료랑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료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2달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서 뜨끔하는 느낌이 나면서 그 뒤로 좌측 허벅지가 아파서 절뚝거리게 되고 우측 허벅지 바깥쪽도 끊어질 듯이 통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 9월에 일하시면서 떨어지셔서 두개골과 경추골절을 입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척추에 가해진 충격이 누적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MRI를 보니 요추 3번, 4번, 4번, 5번 사이가 척추 협착이 있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지만 효과가 없으셨고 결국 수술까지 권유받으신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은 척추뼈가 제자리를 벗어나 앞으로 밀려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척추를 지탱하는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허리 주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그 결과 통증과 움직임의 불편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를 절뚝이거나 휘청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인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처럼 뼈가 앞으로 밀려나거나 협착증으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릴 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에 신경이 들러붙으면서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의 살 같은 무감각이나 다리 힘 빠짐이 생기고 또 통증을 피하려고 무의식 중에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골반과 엉덩이 근육 균형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저림, 보행 불안정 이 3가지가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때는 참지 마시고 빨리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은 영상검사로 손상 부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경압박과 인대 손상이 함께 있어 단일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서 약해진 척추 주변 인대에는 프롤로 주사로 재생을 유도하고 신경이 주변 조직에 들러붙어 있는 부위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유착을 풀어서 신경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동시에 척추 양옆 근육에는 침으로 긴장을 풀어드리고 굳은 허리 부위에는 뜸과 부항으로 순환을 도와드렸습니다. 통증이 줄고 운동이 가능한 몸이 됐을 때부터는 뒤꿈치 들기, 한 발로 서기 같은 기본 동작부터 시작하시도록 했고 점차 걷기 운동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도록 처방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놓고 일상생으로 회복하는 단계까지 오셨습니다. 오늘도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약해진 인대와 관절 주변에 자극을 줘 스스로 재생하려는 힘을 끌어내는 치료입니다. 약해진 부위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며 척추가 더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척추 통증의 원인을 디스크에서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척추뼈 하나하나를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진 것이 통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대가 늘어나면 작은 움직임에도 척추마디가 미끄러지거나 어긋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대 손상은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놓치고 가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프롤로 주사는 이 약해진 인대에 재생을 자극하는 약물을 정밀하게 넣어주는 시술인데요. 스테로이드처럼 통증을 당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 자체가 다시 단단해지도록 돕는 방식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협착증으로 통로가 좁아지거나 수술 후 흉터 조직에 들러붙어 척추신경이 저림과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신경 주변에 정밀하게 약물을 주입해 유착을 풀어주는 하이드로 다이섹션, 즉 신경 유착 박리술을 프롤로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데요. 통증 억제가 아니라 인대 재생과 신경 환경 개선까지 함께 보는 치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프롤로 치료가 끝나고 이제는 경직된 근육을 달래는 한방 치료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지점에 놓인 침은 굳어있던 근육을 풀고 흐름이 막힌 자리를 깨우는데요. 오랜 통증으로 인해 긴장된 허리와 골반 주변의 균형을 살피며 몸이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몸은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무게를 싣거나 불편한 자세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침 치료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직된 몸이 본래의 움직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롤로 주사가 손상된 인대 자체를 재생시키는 치료라면 한의학 치료는 그 주변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대를 재생시켜도 위아래 근육이 계속 뭉쳐 있으면 척추의 부담이 다시 가중되거든요. 침과 약침으로 굳은 근육을 풀고 추나로 틀어진 골반과 척추 균형을 잡아들이면 재생된 인대에 가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한약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에 필요한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회복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고요. 결국 인대 재생, 신경 주변 환경, 그리고 근육 균형이 동시에 회복되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한 사람이 두 치료를 같이 보기 때문에 시점과 조합도 정밀하게 맞출 수 있어요. 2회 3회 하니까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운동하러 가는데 이 통증이 없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더라고 내가. 이거 좀 효과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죠. 현장에 보면은 허리 수술한 사람이 많아요. 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내가 그 눈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나는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선택을 하려고 우선 일 해보는 겁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운한길 씨의 허리에는 오랜 현장 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거운 유리와 자재를 반복해서 옮기며 버텨온 시간. 어느 순간부터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누워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통증은 깊어졌고 여러 시술과 수술을 거쳤지만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이런 건축일 이런 쪽으로 우측으로 내일이 들다 보니까 허리는 한 30년 전부터 안 좋았지. 그 허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치료하러 이제 많이 다니지. 그래 내 잘짓 그 해가지고 왔는데 그 3년 전에는 이쪽 다리 요 무릎까지 요쪽에도 양쪽 무릎까지 바늘과 찌르는 거 있답니까? 속 안에 속살이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한 거라요. 이 약물 치료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자. 그래가 수술을 이제 아는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좌측 4번, 5번, 그 다음에 3번, 4번 수술하고 시술하고 같이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마취 깨고 나니까는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당히 뭐 잘 됐다면서요. 그래가 한 3년 동안 또 계속 일을 했지요. 일을 하고 한 거의 3년 가까이 되니까는 아주 우측편이기가 그 옛날 아픈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무릎이 여기까지 또 아픈 거라요. 한 3m만 걸어가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한 달, 2달 이래 먹었는데 안 났어요. 낫지를 않더라고요. 자꾸 이제 심해져가 돼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바로 자도 1분, 우측으로 돌리도 1분, 좌측으로 돌리도 1분. 그 일어나가지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또 조금 걷다가 거의 밤잠을 설치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안 아픈 본 사람은 진짜 이 통증 모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제가 한 2달 정도 아버님 허리를 치료를 좀 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허벅지가 앞에 아파가지고 예. 누워서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예. 하고 오셨잖아요. 예. 지금 허벅지 앞쪽으로 통증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 사실은 고난이도 프롤로 치료를 한 케이스인데요. 4번, 5번, 뭐 3번, 4번 다 여러 번 수술과 시술을 반복을 하신 분이라서요. 제가 전체 구조를 좀 잡아야겠다. 아버님 허리가 휘기도 했고 워낙 또 무거운 걸 좀 드는 일을 하시니까 그 주변을 전체를 좀 잡아야지 어디 하나만 그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앞으로도 이제 전체 척추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은 허리 증상이나 이런 게 조금 남은 게 있나요? 전에 옛날에 그 허리 다친 거 이 허리 뒤쪽에 이게 참 우리한 그것만 지금 남아있지. 뭐 다른 거는 원장님한테 이 진료 받고는 이 근육이 조금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인대가 자라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통증 주사처럼 맞자마자 바로 안 아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2-3번 할 때까지는 조금 효과가 덜 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치료 끝나고도 이게 좀 좋아지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오늘 허리 좀 뻐근한 거 남은 거 보강으로 제가 주사 치료 한 번 더 해드리고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완전 졸업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또 쓰실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강하면서 제가 계속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남길 환자분은 오랫동안 인테리어 현장에서 무거운 유리와 거울을 다루시며 허리에 누적된 부담이 정말 크신 분이었어요. 우측 엉치부터 허벅지 앞쪽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와서 바로 누우면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3년 전에는 요추 3, 4번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으셨고 요추 4, 5번에도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요추 2, 3번에 또 시술을 받으셨지만 효과가 없으셨고 그래서 또 그 위쪽인 요추 1, 2번 사이에 수술까지 권유받으신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해서 맞다 보니 골다공증까지 와서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척추 협착에 측만증까지 합계 있어 한 마디만 보는 게 아니라 척추 전체의 균형을 다시 봐드려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척추 협착증과 척추 측만증은 척추의 구조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데요. 척추가 휘어지거나 좁아진 공간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반복되는 부담은 일상생활의 움직임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일반 허리 통증은 보통 한 부위에서 시작되어 그 부위만 잘 풀어드려도 좋아지시는데요. 척추 협착에 측만증까지 동반되면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협착증으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아픕니다. 자꾸 쉬어야 하는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고요. 측만증으로 척추가 휘어 있으면 좌우 근육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뭉치면서 통증이 한쪽으로 더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위만 치료해서는 금방 다시 재발하실 수 있고요. 척추 전체의 균형, 신경 통로, 인대 안정성까지 같이 봐드려야 하는 게 큰 차이입니다. 이미 이분은 수술과 시술을 여러 차례 받으신 데다가 골다공증까지 있어서 시술을 또 반복하기보다는 척추를 지탱하는 힘 자체를 회복시켜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해진 척추 주변 인대에는 프롤로 주사로 재생을 유도하고 신경이 수술 후 흉터 조직에 들러붙은 부위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유착을 풀어 신경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측만으로 굳어있는 좌우 근육에는 침으로 균형을 잡고 깊게 굳은 허리, 엉치 부위는 뜸 부항으로 순환을 도와드렸어요. 움직임이 가능해진 뒤부터는 뒤꿈치 들기, 한 발 서기 같은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 걷기까지 단계적으로 운동을 늘려가시도록 처방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두부, 계란 같은 음식도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일 체육공원에서 운동하실 만큼 회복되셨어요.
좀 휘어서 정확하게 구조물을 보고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따끔. 허리 부위의 프롤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프롤로 치료는 약해진 인대와 힘줄 등 척추 주변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는 비수술 치료법인데요. 척추를 지지하는 조직의 기능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침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회복 과정을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더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프롤로 주사 한 가지만으로도 인대 재생에는 효과가 있지만 척추 통증은 인대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침과 한약으로 굳어있는 근육을 풀고 추나로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드리는 게 필수입니다. 한약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에 필요한 순환을 도와드리고요. 또 신경 주변 조직에 유착되어 통증이 이어지는 분들은 하이드로 다이섹션까지 함께 시행해 신경 주변 환경까지 봅니다. 결국 인대 재생, 신경 주변 환경, 근육 이완, 골반 균형 회복이 동시에 맞물려야 통증이 줄고 다시 안 아프게 되거든요. 한 사람의 의료진이 두 치료를 같이 보니까 조합과 시점을 환자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치료를 받고 집 근처 공원을 찾은 남길 씨. 예전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합니다. 꾸준한 관리와 운동은 치료만큼 중요한 회복의 과정인데요. 몸 상태에 맞게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은 척추 건강을 지키고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진 거는 한 3번까지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4번째 진료를 하면서 이제 집에 가니까는 이틀, 3일, 4일 계속 이 진도가 통증이 좀 완화가 빨리 되더라고요. 한 5번째 이제 맞으러 올 때는 거의 통증을 못 느끼지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활력도 있고 또 일할 기분도 있고 우리 한 이런 거는 잠재적인 거는 좀 남아있지요. 이제 뭐 활력도 생기고 힘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까 앞으로 한 7, 8년은 일을 더 해도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허리 통증은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뻐근하고 우려하기 시작되지만 그대로 두면 결국 신경까지 눌려서 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한 번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술 후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같이 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프롤로 주사와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인대와 신경을 치료하고 한의학 치료로 근육과 균형 회복까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증 때문에 미뤄두셨던 가족과의 산책, 좋아하시던 운동, 친구분들과의 여행, 그런 평범한 하루로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 그것이 저희가 매일 환자분과 함께 그려가고 있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허리 건강은 결국 삶의 움직임을 지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건강한 걸음을 이어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먹는 일. 하지만 치아를 잃는 순간 그 기쁨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까지 흔들리는 변화. 치아를 잃는다는 건 때론 삶의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 만날 때 뭐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웃지도 크게 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장도 안 좋은 데다가 이가 지대로 못 씹으니까 맨날 체하고 얹히고 그랬어요. 많은 분이 치아 상실로 인한 불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틀니에 의존하지만 불편함은 여전하고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딱딱한 음식은 물론 때로는 부드러운 음식조차 조심스러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웃거나 말하는 일에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으로 디지털 프라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아치는 디지털 풀아치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듯이 소수의 임플란트, 즉 6개나 7, 8개 임플란트를 심고 또는 적을 때는 4개나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었어도 전체 풀로 아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되는데,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부분이 디지털 풀 아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술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 과정에서 1차적으로 모든 그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구강 내의 상태를 디지털로 스캔을 하게 되고, 그 스캔된 데이터를 사진, 수천 장의 사진과 그리고 3차원적인 영상을 얻게 되고, 또한 치아와 뼈 상태에 대해서, 잇몸 상태에 대해서는 또한 3D 칩과 CT를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얻고, 이 두 데이터를 병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환자 구강 내의 전체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구강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치아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철을 할 거다는 계획을 먼저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 하는데, 그렇게 먼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의 계획들을 잡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수술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술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고 수월하게 수술이 되고 나고 수술이 되고, 그 수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환자 입안에서 바로 어바트먼트를 연결해서 바로 보조 임시가 바로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바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철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철의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보철의 그 과정들이 우리가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그리고 또 기공사의 그런 힘을 많이 빌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밀링을 하고 3D 프린팅을 해서 보철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예쁜 그런 모양의 형태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디지털 프라치의 그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은 아침, 황성복 씨가 천천히 병원을 향해 걸어오는데요. 익숙한 길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수시로 빠지는 틀니와 삐걱거리는 브릿지는 그의 일상을 무겁게 짓눌렀고, 통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치과 문턱을 넘는 것조차 망설이게 했는데요. 이젠 그 힘든 시간을 지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아가 뭐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위에는 틀니 상태가 막 오래돼가지고 좀 더거덕거렸고, 밑에는 브릿지가 있었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어릴 적부터 치과 가는 걸 딱 싫어했어요. 치과 가면 뭐 아주 공포에 지르듯이 이래 있다 보니까 병원은 거의 치과에 안 갔죠. 뭐. 사람 만날 때 뭐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크게 웃지도 못하고 뭐 굉장히 불편했죠.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그렇게 밑에도 상태가 안 좋고 뭐 위에도 틀려 들썩거리니까. 근데 음식은 거의 한 10년 정도는 제대로 못 먹었죠. 뭐. 또 내가 술을 좀 자주 먹는 편인데 술 먹다 보면 아무 신경 없이 막 웃다 보면 막 그냥 빠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는 뭐 급하고 막 그랬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때 털리고. 그때 임플란트가 아주 힘들었죠, 하기가. 빨리 해서 1년 걸린다 하고, 뭐 치과도 몇 번 갔어요. 그 진단 받아보고 하는데 돈도 금액도 비싸고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하려다 포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다가. 그래서 다시 아마 틀리면 다시 했어. 중간에도 이게 안 돼가 다시 한번 만들고 있어. 다시 한번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입안에
씹히는 거 특별히 교합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잇몸 관리되는 거 체크 좀 해드릴게요. 양쪽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좀 수월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예. 이게 옛날부터 너무 씹어서 그런 건 버릇이.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러면 또 이게 밸런스가 조금씩 약해지는 부위 생기거든요. 그걸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안쪽에 관리. 그래요. 안쪽에 부분들이 오늘 요 관리도 좀 받고 가실 거지만 안쪽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에어 좀 줘볼까요? 바람 갑니다. 바람입니다. 그렇죠. 안쪽에 여기만 관리하는 것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100점인데 여기 요 밑에 여기 그죠?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그 주로 오른쪽을 많이 쓰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왼쪽의 힘 자체가 조금 약해요. 오늘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하고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 1년에 2차례, 3차례 나와서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해서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마시면 오래오래 쓰실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그냥 끝.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황성복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상악 같은 경우는 치아가 하나 남아 있었지만 이것도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심한 상태, 이 상태에서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치아가 다 이제 충치로 인해서 다 썩어서 문드러진 상태였고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틀니를 이렇게 끼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식사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파노라마 상으로 봤을 때 치아를 다 뽑아야 되지만 다행히 뼈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하악 같은 경우는 바로 치아를 뽑고 바로 전체적으로 6개를 심어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도 코를 중심으로 해서 부비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큼을 봤을 때 뼈 상태가 그런대로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2개를 심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나를 더 심고 또 왼쪽도 마찬가지 앞쪽 부위에서 충분히 6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분이 틀니를 끼어야 되는 시간이나 틀니를 끼는 그 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된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하 디지털 프라치는 위아래 치아를 함께 복원해 무너진 씹는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로 한쪽이 아닌 전체 교합을 동시에 설계하기 때문에 음식이 고르게 씹히고 말할 때의 움직임도 한층 자연스러워집니다. 좌우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 신경, 인대, 턱관절의 그런 모든 위치들을 바로 잡아주려 할 것 같으면 아래 위로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간단한 하악부터 먼저 시술을 해서 안정을 시켜놓고 다음날 상악을 수술해서 전체적으로 교합을 잡아주고 심미적인 형태를 잡아주면 아주 좋은 그런 형태, 모양, 교합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상하 같이 이렇게 동시에 수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법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달라진 걸 하면 완전히 틀리죠, 뭐 세상이. 첫째는 뭐 다 뻔한 이야기지만 먹는 거, 음식을 옛날에 김치도 못 씹었는데 씹을 수도 있고 가족끼리 이제 뭐 외식도 자주 나가고 옛날에는 외식 같은 생각을 안 했어요. 가면 뭐 돈 아깝다 생각하고 집 안 먹으니까 그만 집에서만 먹고 밥 먹고 했는데 외식도 나갈 수 있고 뭐 자신감이 생기죠. 뭐 대화를 해도 옛날에는 뭐 이 가루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조금 자신감이 생겼던 그 정도. 바람이라는 게 뭐 이게 계속 잘 유지되고 뭐 이러면 계속 유지를 계속 했으면 좋죠. 뭐. 그 생각이지. 20대라는 이른 나이에 시작된 틀니 생활. 천귀연 어머니에게 그것은 50년 넘게 이어진 피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지만 10년마다 찾아오는 교체 시기와 약해진 내구성은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는데요. 77세의 나이, 친구의 권유로 마주한 디지털 프라치는 평생의 숙제였던 틀니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여기서 30년 전에 또 이빨로 틀리도 하면서 이제 이 조금 있는 거로 싹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또 안에 거는 틀리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걸 잘해놔놓은 30년도 더 썼어요. 더 썼는데 이제 30년 가까이 넘게 쓰다 보니 한 40년 됐는가 30년 잘 모르겠다. 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망가져가 지금 요번에 이 이빨로 다시 했어요. 저녁마다 씻고 빼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도 귀찮았고 그렇고 씹는 것도 제대로 못 씹었지. 아무래도 틀리는 제대로 안 씹히지. 그러니까 이장도 안 좋은 데다가 이가 제대로 못 씹으니까 만날 체하고 얹히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예. 얼굴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제 먹는 거로 좀 잘 먹으니까 확실히 소화가 좀 잘 되더라고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음식물 씹히는 거 검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몸 관리하는 거 좀 제가 또 확인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입안에 또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물어 보세요 한번요. 딱딱딱딱딱딱. 오케이. 해보세요. 예, 관리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음식이 잘 씹히다는 게 말이 많네. 네, 잘 씹혀요. 네, 양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여기 음식물 씹히는 거 확인 좀 더 해드릴게요. 청기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이제 치과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상하 전체적으로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틀니가 들어가 있었지만 당장 이제 밑에 쪽 같은 경우는 하악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2개 심은 상태에서 그리고 반대편에는 자연치아가 2개 있는데 그것도 치료를 해서 보철을 한 상태에서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를 않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상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부 쪽에 임플란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앞쪽에 치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철을 했지만 여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고 힘들어한 그런 상태였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틀니를 가나 아니면 전체 임플란트를 가나 그렇게 환자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너무 환자분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상악동 뼈 수술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뼈가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았죠. 이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에 구치부 쪽에 그리고 또 좌측에는 미리 또 구치부 쪽에 임플란트가 하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 부분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를 빠른 시간 내 안정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었죠. 10년 주기마다 반복되던 보철물 교체의 번거로움은 이제 정기적인 예방 관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상악 전체에 식립된 6개의 임플란트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잇몸 주변의 미세한 치석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와 함께 보철물의 맞물림 상태까지 꼼꼼히 살피며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이어집니다. 최근에 저희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이제 그 디지털 프라치 한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한 1년 만에 2년 만에 특별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입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 와서 우리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고 또 정밀 검진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 미리 그 부분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정기 검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거 뭐 잘 먹어지니까 제일 좋지 뭐. 먹는 거로 좀 잘 먹으니까 지대로 못 먹거든 실은. 안 씹히니까 소화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니까 잘 못 먹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뭐 잘 씹히니까 아직까지는
임플란트 이 한 제가 한 달 정도 됐는가 모르겠다. 한 달 정도 가까이 됐었거든. 아직까지는 뭐 소화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하는 소리, 엄마 돈 많이 들이게 행기 잘했지 이러더라고. 내가 좋다서 하니까. 대기실에서 조용히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임근호 씨는 15년 전부터 임플란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자 서울까지 오가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점점 멀게 느껴지는 거리와 반복되는 관리의 부담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치아 문제와 함께 살아온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선천적으로 이빨이 샜던 이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부터 이빨이 웃으면 보이니까 보면 이게 손을 많이 댔죠. 예쁘게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20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빨이 전체적인 임플란트를 많이 했어요. 이빨이 뭐 어차피 늘 건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냥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의뢰 그러느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쓰다가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살도 뜨고 또 잇몸도 좀 이렇게 가라앉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위생도 그렇고 왔다가 돼야 된 것 같다. 이제 교체하자 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저 서울에 그 예전에 하던 의사가 있어서 정부 이제 나이 먹으면 정부 지원안 있잖아요. 2대를 지원해서 그거를 옛날에 그 하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2대를 정부 지원해주는 이빨 임플란트 2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울이야. 요번에 임플란트 전체를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산에서 좋은 치과 선생님 찾아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선생님 만났죠. 왼쪽으로 많이 쓰신다, 그지? 네.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이 예. 이쪽이 좀 오래 가라고 좀 더 버티라고. 아이고. 그건 아니고 예. 양쪽을 균일하게 써주시면 좋아요. 밑에가 지금 왼쪽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빨리 질을 좀 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해보시고 다물으세요 한번. 예. 밑에 이 왼쪽은 곧 조만간 뭔가 탈이 날 거기 때문에 해보세요. 다물으시고요 한번. 다물으시고 강 다물으시고 스케일링도를 좀 받으셔야 되겠고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 앞부분 여기는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뒤에 어긴 쪽 여기하고 집중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치솔질하는 거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임근호 환자님도 처음 오셨을 때 상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플란트가 지금 4개 들어가 있고 자기 치아도 하나를 가진 상태였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서 4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의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밑에도 지금 현재 환자분이 밑에도 치아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지금 임플란트 지금 들어있는 것 양쪽에 5개 다 주위염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이 위에 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기를 원하셔서 진행을 하였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상에서 봤을 때도 당장 파노라마 보더라도 벌써 임플란트 주위에 주위염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잇몸뼈 높이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정상적인 잇몸뼈 높이라 보면 될 겁니다. 하악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들어있는 임플란트 상태에서 주위염이 여기도 지금 충치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치아 주위염이 곧 아마 좌측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들어있는 것 이것도 빠르게 진행된다면 금방 아마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였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부위에 뼈 있는 상태 여기 이 부분은 잇몸이 많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뒤쪽에 2개 그리고 앞쪽 부분에 2개 기존에 임플란트 있는 부위들도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뼈가 좋은 부위들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에 또 3개를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회복을 한
그런 한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위에 거는 제가 보니까 걱정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밑에 게 문제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몸쪽을 닦아주면 돼요. 예,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강 세정기를 쓸 때도 여기서만 이렇게 다라라 싸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안쪽에 여기 밑에 여기를 세정기로 해주면 돼요. 스케일링 받으시고 검진하시고 그러면 오래오래 위에 거는 제가 볼 때 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진료실 가서 또 확인 좀 하고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프라치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다른 전체 임플란트를 어떻게든지 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를 받는 것과 관리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프라치나 전체 임플란트가 됐으니까 부드럽게 양치질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과하게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재질 자체가 우리가 지르코늄이고 타이타늄, 메탈, 금속의 재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과하게 좀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그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강 세정기라 해서 구강 세정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아와 잇몸에 경계되는 부위에 물로 이렇게 뿌려주게 될 것 같으면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전체적으로 안쪽 바깥쪽 할 것 없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발된 것 중에서 아주 좋은 도구들이 개발되었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할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동이 되면서 쓸 수 있는 치간 칫솔 진동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 임플란트 사이에 치간 칫솔을 살짝 넣었다만 빼주면 진동이 되기 때문에 이 진동되는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도 최근에 하여튼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까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 그런 관리가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마 시술하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내 치아처럼 디지털 프라치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뭐 튼튼하고 좋더라고. 뭐 전부 다 뿌리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비용에 맞춰서 심쓸 만큼만 딱 받고 안정감이 있어. 제 나름대로 이제 임플란트를 그동안 써봤으니까 취약한 걸 아니까 미세하게 제가 점검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괜찮더라고. 뼈가 너무 약해서 전체 임플란트나 오버덴처까지도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과에 방문하셔서 우리가 보통 하는 구강 내 스캔과 그리고 CT를 통하여서 정밀 진단을 받으신다면 디지털 프라치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프라치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입니다. 편안하게 먹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한 끼. 그 일상이 이어질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요. 새로운 내일을 위한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